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지난 주말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고 검찰이 항고를 포기하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오는 14일 선고가 유력한데요.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신속한 탄핵 결정을 촉구하며 총력 투쟁에 들어갔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이 종결된 건 지난달 25일. 2주가 지나면서 헌재의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의 경우 변론이 끝나고 각각 14일과 11일 뒤 금요일에 선고가 이뤄져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최종 판단도 오는 14일 내려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구속 취소라는 변수가 발생했지만 탄핵 심판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12.3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 여부와는 무관한 별개 사안입니다. 천지가 뒤집혀도 윤석열은 파면입니다. 윤 대통령이 풀려난 직후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비상체제에 들어간 가운데 지역 정치권도 헌재의 신속한 결단과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 등을 촉구하며 총력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윤석열의 헌정유린과 내란 등 범죄 내용이 달라진 것은 없다. 조속한 탄핵 결정만이 혼란한 전국을 안정시키는 유일한 길이다. 전남 지역 시민사회단체들 역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전방위 투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번 주에 꼭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매일 저녁 집회, 기자회견, 천막 농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전남 도민의 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전남 비상행동은 내일 각 지역 대표와 집행위원장 등이 참석하는 연석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활동 지침을 공유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윤석열 대통령 신속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김영록 지사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 5명은 오늘 공동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파면은 정의이자 시대정신이라며 윤석열 탄핵은 대한민국 존망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검찰에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윤석열 석방은 상식에 어긋나는 법기술의 불상사라고 비판했습니다. 교육부가 지난 7일 의대 정상화를 조건으로 내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지난 2023년과 같은 3,058명으로 하겠다고 밝히면서 전남 통합의대 설립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의대 설립을 위해 목포대와 순천대까지 통합을 선언했지만 자칫 내년도 의대 설립이 무산될 위기입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주호 교육부총리가 학생 복귀를 조건으로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지난 2023년도 수준인 3,058명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총리는 3월 말까지 의과 대학생들이 복귀해 정상적인 수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단서 조건을 달았습니다. 또한 이 같은 방안은 2026학년도에 한해서 적용하고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내년도 의대 입학 정원은 5,058명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3월 말 학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 인원에 대해 어청협 건의에 따른 총장님들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하고자 합니다. 이 같은 발표가 나오면서 전남도는 당혹스러운 표정입니다. 2026년 전남 통합의대 설립을 목적으로 목포대와 순천대 통합선언을 주도했지만 발표문에는 이 같은 전남의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교육부 의대 교육 정상화 발표에 복지부가 참석하지 않은 것을 두고 서로 다른 견해가 있지 않느냐는 해석을 하며 복지부에 기대를 걸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또한 국회 보건복지 법안 소위를 통과한 보건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가 구성되면 전남도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입니다. 2026학년도 의료인력 의대 정원에 대한 수급 총 정원을 정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 보건의료 수급 추계위원회에 저들이 전라남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편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협회에서는 교육부 발표에 대해 2,000명 증원에 대해 사과도 없었고
의대생들의 교육할 대안도 제시 못했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광양에서 이른바 무자본 갭 투자로 아파트 200여 채를 사들인 뒤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이 1심 재판에서 징역 9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아직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청년 세입자가 상당수인데요.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할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광양 중마동의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임대사업자 권모 씨는 지난 2020년부터 전세보증금으로 아파트 202채를 사들였습니다. 이른바 무자본 갭 투자. 세입자에게 집값보다 높은 전세보증금을 받았고 부동산 경기가 어려워지자 계약 종료 뒤 이를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총 피해자는 121명, 대부분 청년입니다.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98억 원 규모입니다. 법원은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공범 8명도 부동산 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벌금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서민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이익 추구 수단으로 삼아 그들의 생활 기반을 흔드는 중대범죄라는 점에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고를 지켜본 피해자들은 형량이 비교적 무겁게 나온 건 다행이라면서도 보증금을 어떻게 돌려받아야 할지는 막막한 상황입니다. 일부 세입자는 합의하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보증금을 받았지만 여전히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이들이 상당수입니다. 지원 정책에 대해서 제가 많이 알아보고 공부를 했는데도 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법적인 싸움을 계속해서 해서 제 돈 찾을 수 있도록. 지역에서는 집값이 저렴한 대단지 아파트와 원룸촌 등에서 전세 사기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자를 중심으로 전남 동부권에 통합 피해 지원센터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전남 도에서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센터를 설립해서 저희 전남 동부권 내에 있는 피해자분들이 이제 그런 법적인 이제 자문 그리고 행정 지원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는 5월 말 종료를 앞둔 전세 사기 특별법 유효 기간을 국회가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광양 매화축제에 지난 주말 모두 14만여 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양시는 이상 한파에 매화꽃망울이 움츠러들면서 10% 남짓한 낮은 개화율 속에서 제24회 광양 매화축제가 시작됐지만 지난 3일 동안 전국의 상춘객들이 줄을 이으면서 대한민국 대표 봄축제의 명성을 입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15도에서 18도의 온화한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매화꽃이 오는 주말쯤 절정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수의 양식장에서 출하를 앞둔 돔이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지난 여름엔 고수온으로, 이번 겨울엔 저수온 때문에 같은 지역에서 폐사가 반복되는데 대책은 늘 제자리 걸음입니다. 최황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한파로 여수 양식장 74곳에선 300만 마리의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지금까지 신고된 피해액은 87억 원, 역대 가장 큰 규모입니다. 최근 날이 풀리며 수온도 올랐지만 이상 수온의 후유증인지 물고기들의 폐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 달 이상은 더 죽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현재로 봐서는 한 60% 이상.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여수시는 월동장 설치를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수온이 비교적 높은 국립공원 지역으로 양식장을 이동해 저수온 피해를 막겠다는 겁니다. 국립공원 지역인 금오도 지역, 금오도 지구 쪽으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다가 월동장을 지정하면은 안정적으로 이렇게 고기를 키울 수 있겠다. 월동장 설치는 어민들의 수건이었습니다. 하지만 환경부가 국립공원 안에서 허용되는 행위에 양식업이 없다며 매번 난색을 보여왔습니다. 저수온 피해가 예상되는데도 정부가 월동장을 지정해주지 않았다며 어민들은 예견된 피해라고 호소합니다. 어민들이 요즘에 참돔 같은 고수온 어종을 더 많이 키우거든요. 때문에 월동장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월동장 이동
필요한 장비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요구를 했죠. 반면 정부는 일시적인 월동장 설치 대신 보다 근본적인 개편안을 준비 중입니다. 해수부는 오는 11월 기후변화에 따른 양식업 종합계획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해당 안에는 양식장 재배치와 규제 개선 등이 담길 예정이지만 어민들의 반발 등 풀어야 할 숙제도 많습니다. 어떤 현실 가능성도 그렇고 일단 어민들께서 옮기자는 생각을 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정책적으로는 구체화돼서 나가면 아마 그때 돼서야 반응이 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해수부의 정책 방향에 일부 어민들은 연안 양식업에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 차원의 의견 수렴이 보다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최양지입니다. 여수시가 섬박람회 콘텐츠 발굴과 미래 모빌리티 산업 선점을 위해 섬 지역 드론 배송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시는 최근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이 주관하는 올해 드론 실증도시 구축 공모 사업에서 K드론 배송 서비스 분야에 3년 연속 선정돼 국비 9천만 원을 추가 확보했다며 오는 11월까지 맞춤형 드론 배송 서비스의 상용화와 고도화를 목표로 섬 지역 드론 배송 서비스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최근 2년간 국도비 13억 2천만 원을 확보해 3곳의 배송 거점과 15곳의 배달점 설치 등 드론 배송 서비스의 기반을 구축하고 섬 지역 물류 배송과 섬 특산물 역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침엔 쌀쌀했지만 한낮엔 봄이 온 것처럼 포근했습니다. 내일 전남 동부권은 흐린 가운데 아침 최저 기온이 4에서 7도, 한낮엔 12도에서 16도로 오늘보다 더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m, 먼 바다에서 0.5에서 1.5m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남해안 일대는 5mm 내외의 비가 내리기 시작해 늦은 밤 대부분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순천 미식 주간 행사가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순천만 국가정원 등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유명 요리사들이 참여하는 푸드쇼와 음식 전시회, 맛집 인증식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이와 함께 자연 속에서 음식을 즐기는 미식 투어와 제철 식재료를 활용한 쿠킹 클래스 등 다양한 체험 행사도 선보입니다. 지역 출신 민주열사를 재조명하고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추모식과 동판 제막식이 거행됐습니다. 여수시는 최근 여수 지역 민주열사인 고 김용호 열사 65주기를 맞아 당시 열사가 피습, 희생됐던 민주당사가 있던 진남로 상가 공영주차장에서 추모식과 추모 동판 제막식을 갖고 김용호 열사의 숭고한 희생을 기렸습니다. 김 열사의 희생은 여수 지역 4.19 혁명에 영향을 끼쳤고 2010년 건국 포장이 추서됐으며 2012년 4월 26일 국립 4.19 민주묘지에 안장됐습니다. 광양시가 동계 전지훈련의 최적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광양시에 따르면 지난 겨울 지역을 찾아 성공적으로 훈련을 마무리한 전국의 선수단은 육상과 축구, 탁구, 수영 등 4개 종목의 115팀, 2천여 명에 이릅니다. 시는 동계 전지훈련에 적합한 기후와 스포츠 인프라 등 환경의 영향으로 동계 전지훈련 선수단이 지난해와 비교해 30% 정도 늘었다며 이로 인한 경제 효과도 15억 3천여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내년 섬박람회 개막을 앞두고 관내 섬 지역을 운항하는 여객선에 대한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시는 최근 전남도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여수해양경찰서와 합동으로 여수 연안여객터미널에서 여객선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봄철 잦은 안개와 해상 교통량 증가로 인한 해양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여수시는 앞으로 섬박람회 개막을 앞두고 정기적인 여객선 안전점검을 실시해 안전한 바닷길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